안녕하세요. 자, 네, 3일 동안 여러분하고 법인세 관리 실무 같이 공부해야 될 김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3일 동안 이 책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책 엄청 두껍죠. 오늘 뭐 거의 뒤에 보니까 뭐 1800페이지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 내용을 다 넣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법인의 지방소득세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그 중에서 일반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지만 뭐 특수한 부분들도 좀 있긴 해요. 뭐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뭐 합병이라든지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우리 3일 동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러분, 첫 시간은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법인세를 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섞여서 보통 오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요 정도 용어는 좀 알고 공부하시죠 라고 그 내용부터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법인세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미 이제 재무제표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산서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세법 용어로. 이제 회계하고 세법하고 조금 다른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결산이 있고, 여러분, 좀 다른 게 이제 조정이 있잖아요. 이거 구분하실 줄은 아시죠? 여기 용어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라서 작업을 한 거냐면, 기업회계 기준, 그렇죠?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거.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는 게 보통 우리 결산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회계 기준도 여러분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그죠? 상장회사하고 금융기관이 쓰는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비상장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 둘을 다 반영해가지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세무조정은 이제 회계 기준에 있는 거를 법인세법에 맞춰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걸 잠깐만, 우리 일하는 순서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기업에서는 돈과 관련된 수많은 거래나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여러분 우선 회계장부에다 기록을 하죠. 뭐 요즘에는 뭐 종이로 만든 장부를 안 하고 다 뭐 전산으로 입력하니까,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회계상의 장부를 이제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입력을 하는 거죠. 일반전표다, 매입 매출전표다, 세금계산서 이런 거 입력하는 게 분계장을 만드는 행위죠, 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부가 이제 계정별로 만든 장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총계정 원장, 또 줄여서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계정 과목별로 다 장부가 있죠,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 다 만들어 주죠. 입력만 딱 해보면. 매출은 매출만 쭉 있고, 매출 채권만 또 이렇게 장부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시산표라는 게 있고, 그렇죠?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이 시산표는 이제 시점,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2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정 전 시산표라는 게 있고, 수정 후 시산표가 있죠. 실무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시산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만들죠?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걸 만들죠? 실무적으로.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통은 줄여서 우리 합잔이라고 하죠, 합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혹시 직접 만드는 업무까지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합잔을 가서 열어보라고 하거든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꼭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에서 뭘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열어보는 이유가. 그죠? 뭐 하려고?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뭐가 일치하는지요.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에 작성된 합계금액이 서로 간에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여기서 틀려버리면은 분명히 벌써 입력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과거 백해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되죠? 아마 그런 얘기고. 그러면 뭘 하기 전이냐, 뭘 한 후냐. 뭐, 이게,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죠. 왜 보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혹시 재무팀을 이제 오래 해보셨으면은,
보통 시킬 때, 뭐 연말정산, 제일 처음 들어오면 연말정산이나 원천 같은 거 기본적인 걸 시켜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짬이 되면 이제 부가세 업무도 좀 보라고 하고 시키는 템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고참들이 이제 뭐냐면 회계 업무, 이 텍스 파트만 따로 있는 회사도 있지만 회계하고 텍스가 같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 만들고, 회계 업무가 다 이해가 되면 이제 법인세를 시키죠. 또. 그죠? 왜냐면 법인세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돼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때, 그걸 법인세에 맞게끔 바꾸는 작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회계가 어떻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법인세를 할 수가 없어요. 회계는 알죠란 전제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 업무를 먼저 시킨 다음에 이제 법인세 업무를 시킵니다. 이제 보통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결산수정 공개가 여러분 잠깐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보면 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7월 1일 날 회사 차량의 보험료로 자, 차 한 대에 대해서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처리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 차 보험료라는 거는 1년치를 선납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차변에 보험료 100만 원, 대변에서는 보통예금에서 나가서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2월 31일 날 말일자에 가면 그냥 일할 계산하지 말고 월할 계산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 이 100만 원이 모두 다 비용이냐? 우리가 여러분 1년치를 내긴 했지만은 실은 저 중에서 6개월치는 올해 귀속되는 기간의 보험료지만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치 보험료를 먼저 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말에 가서 12월 말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보험료 중에 반절은 6개월치는 올해 거 비용이 아니라 내년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요? 선급 비용 또는 선급 보험료라고 해서 그죠? 선급 비용으로 이제 보통 처리하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수행하는 이 분계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그게 바로 뭐예요? 결산수정 분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올해 거 비용이 50이고 내년 거는 선급으로 50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걸 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왜 들어가니? 이게 하기 전이냐 후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작업을 다 해서 만들어진 걸 이용하잖아요. 그지? 얘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이대로 해놓고 끝냈다라고 하면 돈 나갈 때 비용을 다 처리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작업이 없었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주로 어느 주의로 만들어진 상태냐면 현금주의로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6개월치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 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선급으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느 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발생주의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산수정분계의 역할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발생주의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끝날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죠. 자, 다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업무를 하는 기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법인세 세무조정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 진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전반적인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만드는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가장. 뭐부터 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이거 먼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전에 혹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거부터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원가 명세서를 먼저 만들죠? 네, 그래서 무조건 손익계산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나 공사원가 명세서 또는 분양원가 명세서 이런 원가 명세서라는 걸 만들죠?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죠. 네, 제조는 제조 파트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지? 여러분. 그러면 저걸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냐면 상품, 상기업으로 치면 제가 뭐냐면 상품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물론 이 업이 아니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업이 있을 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 손익계산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부터 만드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부터 만드는 거지. 그래, 이익을 확정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 IFRS를 만드시는 분들은 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죠? 네,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나서 요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만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한 번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만들죠? 이익잉여 초분계산서를 만들어요. 그렇죠. 재무상태 먼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이익으로 누적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만들고 다시 뭐라고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를 만들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만들고 끝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여기까지가 작업이 끝이죠. 외감 받지 않는 회사들은. 근데 외감 받으면은 외부 감사 받는 회사는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들어야 돼? 현금 흐름표 만들고 또 자본 변동표 만들고 모두 써줘야 돼요, 여러분. 네, 주석도 달아줘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다시 여러분 뭐 한 회사분들이라고요? 외부 감사까지 우리는 하는 회사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쉽게 해서 여러분 현금 흐름표는 외부 감사 받지 않으면은 국가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지? 근데 외감 받으면 저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자, 그러는 사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장부가 어떻게 됐다? 마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재무제표를 만드는 하나의 사이클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회계 순환 과정. 그래서 이게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특정한 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한번 써준 이유가 보면 뭐 몇 년씩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는 뭐 회계라는 보직이 또 텍스라는 보직을 그것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순환보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볼 수 있거든요.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친구들이 반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을 공부했다라는데 여러분 또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절차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미 이제 여기로 갔다라는 거는 어느 주의로 이제 이미 기본 자료를 만들어 놨다면 발생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쭉 가던 작업들은 다 이 현금 흐름표만 빼면 얘만 빼면 여러분 다 어느 주의에 만들어진 재무제표 자료라고요? 발생주의로 만드는 재무제표 자료죠?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만들고 나서 요 데이터들 가지고 마감이 다 끝나기 전에 이제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맞게끔 야 그거는 너는 지금까지 회계 얘기잖아. 법인세 즉 세금을 과세하는 거는 나만의 룰이 따로 있지 네가 회계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걸 너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 이런 얘기죠. 그렇죠?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맞게끔 여러분 그렇죠? 자료를 바꿔줘. 내가 이거는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안 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 회계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 나는 나만의 룰이 있다라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지만의 룰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 어느 주의에 의해서 법인세법은 과세한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법인세법 뭐라고 하죠 여러분? 발생주의가 아니라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법인세법은. 그러니까 법인세는 나는 나만의 룰이 있어. 이 세법의 내용은 여러분 내가 만든 룰인데 법인세법 만든 룰인데 그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바꿔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법인세 세무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결산이라는 건 여러분 기업회계주에 따라서 자 뭘 만드는 거고 재무제표고 어느 주의로 입각해서 현금으로 빼고는 발생주의 가지고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해서 지금 지만의 룰에 의해서 조정할 건데 이거는 다시 한 번만요. 어느 주의에 입각해서 이걸 만드는 거라고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어떤 건 세금 내게 하고 어떤 건 또 안 내게 할 거고 뭐 이런 걸 다 정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보기에는 얘하고 나는 다르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만든 걸 재무제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은 법인세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결산서 이렇게 불러요 보통. 결산서가 뭐냐면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내 재무제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야 이제 처음 보는 거 그냥 당기순이익 하면 되지 뭐 꼭 결산서라고 붙이냐 그러면
법인세가 보기에는 쟤는 좀 나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 이제 결산서상에 뭐 결산서상에 단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용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뭐 이런 얘기고 우리는 이제 조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이렇게 순서대로 오신 건 아시죠? 우리가 바꿀 거 연습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다시 한 번만 첫 시간은 그냥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 알고 시작하죠라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예. 과세하는 원칙이 있죠. 예, 하나 더 아셔야 되는데 뭐 아주 쉬운 얘기긴 한데 은근히 법인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법인세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고 해야 될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돈이 법인 회사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혔어요. 그렇죠? 모르는 돈이. 내가 뭐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돈이 들어왔어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돈이 있다 한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세 내야 안 내요. 회사는. 그렇죠? 여러분 물건 판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돈이 그냥 찍힌 거야. 공짜로 그냥 생긴 거야. 그거 법인세 내야 안 내요? 법인세 내죠? 네. 그건 무조건 법인세 내야 돼요. 여러분 봐요. 다시 여러분 대상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모르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찍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소득세 내야 안 내요? 소득세 내야 안 내요?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법을 얘기할 때 큰 원칙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냥 법인세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이거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인지 안 내야 될 대상인지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고 내가 이게 참 이게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은 의외로 결론을 간단하게 내요. 법인세는 뭐라냐면 그냥 다 내. 법인세 다 내. 네. 그래서 법인세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물건을 팔든 공짜로 뭐 얻든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다 세금 내게 하겠다. 그걸 법인세는 뭐라고 하냐면 포괄주의라고 불러요. 이론적으로 이런 걸 보면 그 법인의 순자산이 1원이라도 증가한 게 있으면 다 과세하겠다. 이게 법인세법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법인세는 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생겼네? 다 과세가 돼요. 여러분 순자산이라는 게 우리 알고 있는 단어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본을 말하죠. 자본이 늘어나려면 여러분 뭐가 늘어나야 돼요? 자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뭐가 감소해야 되죠? 부채가 줄어들어야지만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이유를 안 따지겠다는 얘기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던 외상 매출금이 생기던 공짜로 갔던 자산만 늘어나면 다 세금 내게 하겠다라는 게 법인세 마인드예요. 응? 그거를 뭐라고 여러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순자산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자 이쯤에서 한번 용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업무 보면서 자산이 공짜로 생겼어요. 늘어났어요. 그때 개정 과목 우리 뭘 써요? 자산이 공짜로 생겼어. 자산이 공짜로 생겼을 때 쓰는 개정 과목 이름 뭐예요, 여러분? 자산수중이익이죠, 여러분? 응? 그렇잖아. 개정 과목 이름이 자산수중이익이라고 있잖아요. 자산이 공짜로 생겼을 때. 응? 여러분 부채가 공짜로 생기면 안 되죠. 없어졌어. 그래야지 나한테 이익이니까. 내가 갚아야 될 여러분 공죠. 만약에 우리 그 거래처한테 100만 원 줄 돈이 있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내가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뭐 갑자기 거기서 폐업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줄 필요가 없게 생겼어. 그럼 나는 그 줄 부채가 사라져야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그것도 이익 잡아. 부채가 없어지면 생긴 이익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세금 내야 안 내, 저거?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공짜인데 세금 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업무, 재무제표 작성 업무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자비익이라고 있잖아요. 자비익이라고. 가서 보세요. 자비익은 실은 대부분이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야. 근데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쓴 것 뿐이야. 그냥 계정을 통일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답이 이렇게 쓰는 거지, 걔도 세부적으로 다 꼬치꼬치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야, 실은.
이게 공짜이익이야. 그러니까 법인세는 뭐냐면 공짜이익 다 세금 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야? 왜냐면 법인세는 아예 출발부터 얘기하거든. 나 이걸로 세금 내는 방식이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개인들의 소득세법, 우리 소득세법을 할게요, 여러분. 개인들이 적용받는 소득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만 원의 물음돈이 생겼다라는 건 여러분 나의 소득 아니야. 만약에 기부에 내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증여세는 낼 수 있을지언정 소득세는 내는 게 아니야, 그건. 한여로 또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러분 봐봐요. 5만 원짜리 돈이 떨어진 거야. 아무도 없길래 제가 인마에 포켓해서 주워가지고 그럼 저 소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그렇지. 만약 옆에 국세청 직원이 서 있었어. 그럼 그 소득세 내야 안 내요? 국세청 직원이 내가 돈 주는 거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러지. 뭘 봐. 내가 먼저 줬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래도 난 세금 안 낸단 말이야. 왜냐면 소득세에서는 다 내는 게 아니라 세금 낼 것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열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득의 원천을 다 밝혀서 내가 요거는 내고 요거는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게 소득세 얘기야. 그러니까 간다는 거 같지만 완전 룰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뭐 세금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대원칙이라지만 모든 걸 다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 소득은 맞아. 근데 열거가 안 돼서 세금 안 내는 것도 많아요, 실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실 만한 게.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야 안 내요? 여러분 거래세는 내지만 소득세 안 내잖아. 여러분 만약에 자 봐봐요.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요즘 떨어져가지고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러지? 1억까지 올라갔어. 그래 팔았어. 그럼 여러분 5천 먹었어. 그럼 뭐예요? 소득세 안 내. 거래세만 내는 거야. 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는 규정이 없어. 열거가 안 돼 있어. 열거된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 업무까지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는 열거된 거를 딱 따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세금 안 내.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5천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이제 세금 내게끔 하겠다라는 게 뭐야, 여러분? 그죠? 금융투자, 그 금투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걸 폐지하자는 쪽도 있고, 뭐, 너 개정해가지고 다시 가자는 쪽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게 세금 없었거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 물론 미국 주식은 있지. 22% 이렇게 차익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열거가 안 시켰으니까 이제 세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뭔 일을 하냐면, 우린 지금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응? 포괄주의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법인세에 그런 거야. 야, 이거 다 세금 내. 대신, 포괄주의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세금 안 내는 걸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게 있어. 응? 그러니까 대원칙은 이제 다 내. 순자산증가세를 입각해서 포괄주의로 법인세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지만, 여러분, 얘는 빼줄게.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낸 돈은 순자산, 자본이 늘어나도 세금이 없다? 법인세 없다? 주주. 주주의 출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출자에 대해서는 여기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렇지. 그럼 법인세라는 게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법인 소득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주들이 1억을 출자했어. 그럼 1억 가지고 거기다 법인세를 내면 여러분 종잣돈 시드머니다 세금을 내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1억 가지고 네가 사업해서 벌어. 네가 1억 가지고 5천을 벌면 5천 번 거에 세금을 내는 거지 1억 자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주주가 낸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없어요. 그죠? 다 아실 만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종잣돈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계정값으로 치면 자본금,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왜? 주주와의 거래라서. 그래서 주주의 출자나 주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는 거예요, 법인세는.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법인세 용어 중에 이게 있죠? 입금 불산입으로 정해진 걸 세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제 혹시 뭐 법인세법 규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입금 산입 규정이 있고 입금 규정이 있고 입금 불산입 규정이 있잖아요. 입금은 여러분 보시면은 다 그러니까 입금이라고 정해진 거 외에도 다 세금 내요, 실은. 입금 규정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요 케이스 말고도 법인의 순자산을 1원이라도 증가시키는 건 다 세금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야. 열교만 시켜놓고. 근데 입금 불산입은 뭐냐면 아예 빼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리고 별도의 뭐 비과세라고 정해진 거. 이것만 빼고는 법인은 다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든 거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야 이거 다 세금 내.
대신 안 낼 것만 내가 몇 개 정해줄게. 요거 빼고는 다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는 여러분 입금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입금, 불산입을 공부하는 거지. 안 내리는 애들만 빼주고 나머지는 다 과세시키는 게 얘네들 마인드, 법인세 마인드.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구분한다. 뭐 이런 용어들도 좀 한번 봐두시고. 자, 조금만 더, 몇 개만 더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가 이제 기본 용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다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냐면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만든 결산서 재무제표를 세법, 법인세법에 맞춰서 여러분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대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돼 있고. 자, 용어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업의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가진 수익이 있죠. 근데 법인세는 여러분 세법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얘도 수익이고 얘도 입금이다. 그러면 수익과 입금이 같은 대상이니까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주로 뭐냐면 수익인데 세법에서는 나 이거 입금으로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체크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입금 불산이에요. 그렇죠? 아시지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아실 만한 게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거나 덜 내도 가산세가 있죠. 그죠? 우리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 한 8% 정도 가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냈어. 내야 될 것보다, 만약에 어떤 계산이나 차고가 있어서 좀 많이 냈어.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돼. 그럼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때 세금만 줘요? 이자도 같이 줘요? 이자도 같이 주죠? 지금은 연 3.5% 정도 이자를 줘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맞아. 이자 수익 돌려받는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쳐서 들어와 들으니까. 근데 법인세는 이거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 안 해요. 내가 이자까지 쳐줬는데 거기다 또 세금 뜯어가면 또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법인세 뭐라면 여러분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는 여러분 이거 과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계는 방해 수익이지. 근데 세금 안 내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로 빼라?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이거를 차감해서 빼줘라. 뭐 이런 얘기죠. 다. 아는 얘기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래. 근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보고서 과세를 하겠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회계는 여러분 자본의 마이너스를 보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매각하고 팔고 돈을 받잖아요. 그럼 세법은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너 팔아서 돈 받았잖아. 세금 내. 이렇게 돼버려. 회계는 수익이라고 안 하는데 세법은 과세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정하는 걸 뭐라고 하고 여러분? 입금 산입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자, 반대로 여러분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도 똑같이 비용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조정하는 걸 뭐라고 하고 여러분? 손금 불산입. 그래서 이것도 가산 조정 플러스 시키는 거고. 반대로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는데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겠다라는 항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손금에 산입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무조정을 보통 할 때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더하는 가산 조정하는 케이스들. 입금 산입과 뭐가 있고 여러분? 손금물 산입. 그리고 마이너스 치는 사감조정. 여기 회계에서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금 불산입하고 뭐하고? 손금 산입.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둘둘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결론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실은 어느 하나의 케이스가 전체 이 세무조정의 한 80% 이상 차지해요. 종류는 4개지만 여러분 어느 하나가 월등히 많아. 누굴까요?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법인세 한번 조금이라도 보시거나 이제 남이 하는 거라도 봤으면 야 이거 뭐 이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이거 모르지. 딱 그게 보여. 뭐예요? 뭘 것 같아? 입금 불산입이야? 입금 산입이야? 송금 불산입이야? 송금 산입이야?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거지. 응. 여러분 생각해봐. 접대비 한도 초과.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바뀌었죠,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잖아요. 접대비 이름을. 해법장 용어로. 접대비는 일정한, 회계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접대비를 뭐 아무리 많이 써도 다 접대비지 뭐. 근데 세법은 뭐야?
어느 선까지만 인정하고 그거 넘어가면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접대비 비용 송금 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손금 불산입. 업무무관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상여금 한도초과 송금 불산입. 뭐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이게 되게 많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법인세는 여러분 규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회계는 여러분 해봐요. 회계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세법은 그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보다는 어느 선까지 인정되고 그걸 넘으면은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속성을 보여주는 게 세법이야, 법인세야. 그래서 법인세를 공부한다는 건 규제를 공부하는 거야.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이걸 넘어가면은 돈을 쓰고도 인정을 못 받는 케이스가 되니까 세금 낼 때는 그러니까 난 아까운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누구니까 대부분이 송금불산이라 그런 거야,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개정 과목을 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개정 과목 공부하는 이유가 송금불산입 때문에 그런 거야. 송금산입 해준다는 건 이런 거잖아.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 해준다는 거는 회계보다 과세표를 더 줄여주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뭐 세금을 덜 걷는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걔네들이 주원적으로 넣는 거는 어떻게 세금을 더 걷어가느냐? 그리고 그렇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걷어가야 되지. 나머지 면에서 세금 빼오려면 그렇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입법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사실은. 나머지 몇 개가 형식적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런 걸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런 용어 정도는 다 알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고.